반드시 예상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돼요. 예상하면서. 자, 일단은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Students work to get good grades.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학생들은요, work to get good grades래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work한다. 자, work는 전에 한번 말했는데 일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they have interest. 그들이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뭐에 관심이 없어? In their studies. 그들의 공부에. 그러니까 학업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적 잘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학원 다니는 애들 보면은요, 어떤 애들은요, 자기 공부에 흥미 없다, 관심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험 볼 때는 열심히 찍어요? 왜 열심히 찍는데? 성적 잘 받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People seek job advancement. 자, 사람들은요, 직업 이제 advancement니까 이제 진보겠죠. 직업의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죠. 그러니까 직업 진보를 추구한답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 같은 패턴이죠. 그들이 are happy, be happy with 하면은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그들이 만족할 때조차도 the jobs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음에도요. 됐어? 지금 요 문장에서 지금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했는데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골자는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뭘 원하냐라는 거예요. 뭔가 상향을 항상 원한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죠.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나는 성적을 잘 받고 싶어. 내가 지금 직장에 만족을 해도 난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결국에 사람들의 성향적인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한다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A부터 해서 해볼까요? A부터. 자, 보자. 여기서 이제 단서가 이제 일단 it이에요. it. 그것은 is like being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이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럼 일단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직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해석할게요. 그것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관중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근데 그 경기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watching the crucial play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를 관람하면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인데 뭐 예를 들어 한일전이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축구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붐비고 있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대요. 또 다른 녀석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자면 a spectator. spectator 하면은요, 이게 관중이거든요. 잠깐 하나 단어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spect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근이거든요. 어근. 이 spect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보다의 뜻이에요. 보다. 뭔가를 본다는 뜻이야. spect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래서 이 spect에 이제 나온 단어가 inspect라는 표현이 있어요. inspect. spect는 보는 건데 이는 안쪽이잖아. 그래서 inspect가 뭐냐면요,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검사한다. 그래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suspect라는 표현도 있어요. suspect. suspect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의심하다잖아요. 이게 왜 의심하다냐면요, sus라는 말이 under라는 뜻이거든요. under? 그러니까 아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눈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래를 보는 거죠. 의심하다. 됐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펙트럼 들어봤죠? 스펙트럼. 과학 시간에. 스펙트. 됐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는 거. 알겠죠? 그럼 스펙트에다가 A를 OR이나 ER 붙으면 뭐 말하는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중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알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확장. A spectator, 관중인. Several rows in front, stands up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중인데요. 어떤 관중이냐면요, 이렇게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이야. 됐어?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이 stands up, 일어선답니다. 왜? To get a better view, 더 나은 광경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보려고 일어난대요. 그러면 and a chain reaction follows. 자, 연쇄 작용이 따라가게 된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게 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보통 경기장을 보면은요. 근데 이제 앞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한 계단 아래에 있고 내가 이렇게 위에 계단에 있어. 이렇게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막 신나고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안 보이잖아, 내가. 그렇잖아. 그럼 내가 보려면 나도 일어나야 돼. 그럼 나 때문에 뒷 사람이 또 안 보이겠죠? 얘도 일어나야 돼. 연쇄작용. 됐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여기서 주어진 거 여기서는요.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우리 첫 문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A가 지금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우선은 뒷내용을 볼게요. B부터 가보자. 자, and if someone refuses stand, 만약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might just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might as well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요거를 좀 이제 써둘게요. might as well. 얘는 뭐냐면요. had better 얘랑 같은 뜻이에요. had better 좀 써주세요. had better. had better가 뭡니까?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자, 다시 한번. 만약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요, 그는요, 그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는데 낫이니까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있지 않은 편이 낫다는 거야. 어디에? 그 경기장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있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요. When people pursue goods, 자, 사람들이 어떤 굿즈를 pursue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즈라는 거는요, 이제 원래 그 상품이라는 뜻이잖아. 상품이라는 거는요, 재화라는 뜻이죠. 재화, 결국에. 재화라는 거는요,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익, 여기서는요. pursue는 추구하는 거니까. 자, 사람들이 재화를 추구할 때 어떤 재화냐면요, 포지셔널한 재화예요. 포지셔널은 위치에 관련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위치에 관련된 재화를 추구할 때 위치에 관련된 재화가 뭡니까? 방금 말한 경기장 관련된 거겠죠. 그럴 때 they can't help being in the rat race.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can't help ing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cannot help ing.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무슨 뜻이야? 참고로 돕다 이런 뜻 아닙니다. cannot help ing. 자,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cannot help ing는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이때 help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또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예 다른 표현으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왜 이런 뜻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help는 도와주다밖에 없는데 그럼 cannot help면 도울 수 없다고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런 뜻이 되느냐?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help가 가장 비슷한 뜻이 뭐냐면요. avoid랑 비슷해요. avoid가 무슨 뜻이야? 피하다잖아. 피하다. 그러면 cannot avoid ing는 무슨 뜻이야? ing라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없다는 건 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but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 but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but은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됐어?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그럼 have no choice but 동사 원형하면 해석을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우야, 너 좀 계속 그러는데 이 정도면 진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횟수로만 따지면 한 10번 봤거든요 오늘. 10번이요? 네. 아까 네. 한번 계속. 아니 아까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랬었어. 방금 전에 그랬어. 이 정도면은 정우야 약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네 어떻게 하루도 안 걸리고 4시간 그럴 수가 있지? 이거는 내가 어머님과 통화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 자 다시.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cannot help being이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In the rat race라고 나왔는데 이게 거기 별주에 나와 있죠. rat race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한번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요 남은 문장 마저 해석하고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To choose, not to run. 달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is to lose, 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봐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장을 갔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다 앉아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누군가가 일어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자리에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려 할 때 자리에 관련된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앞 사람이 일어났어.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이거는 나는 이 자리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자리에 관한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일어나야 된다고. 맞죠? 그럼 그 이익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의미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무의미한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냥 얘가 앉으면은 내가 굳이 일어설 필요가 없는데 왜 얘가 굳이 일어나갖고 이런 경쟁을 하게 만드냐는 거야. 이게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앉아버리면 되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만드냐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이 자리에 관련된 걸 이익을 내가 포기를 한다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포기를 안 한다면은 나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무의미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는요, 지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일어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앞 사람은 일어났어. 근데 내가 일어나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피해보는 거잖아요. 경기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여기서 A의 맨 마지막에서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연쇄 반응. 아까 A의 마지막 내용에서 chain re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chain reaction follows,라고 했죠. 그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 연쇄 반응에 대한 좀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요. 그 말 이어서 일어서기를 거절한다는 게 좀 이제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냐면 연쇄 반응이라는 것 자체는요. 결국 뒷사람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B 내용은 A 다음에 나오기에는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마지막에 보면은요. 지금 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건 뭡니까? 글 내용 전체를 정리하는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글 전체를 정리하는 문장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석이니까 B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C를 볼게요. Soon everyone is standing. 자, 그러면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답니다. Just to be able to see as well as before. 이전처럼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이전처럼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연쇄 반응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아까 A의 마지막에서 뭐라 나왔었죠? 연쇄 반응이 따른다 했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 연쇄 반응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요거잖아요. 전처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겠죠. 그러면은 A 다음에 C가 나온다는 게 확정된 거죠. 이어서 보자면 Everyone is on their feet rather than sitting. 자,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기보다는요 그들의 발로 서 있게 되지만 no one's position, 그 누구의 위치가 has improved,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개선된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만 본 거잖아요. 다리만 아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B 내용이 가는 거니까 B에서 마무리 나왔으니까 A, C, B 정답 1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요, 사람들이 이제 상향을 계속해서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향을 원한다는 거는요, 바꿔서 말하면 다운그레이드 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집을 살다가 한 15평짜리 집으로 가야 돼.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상향을 원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피해보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겠죠. 누가 피해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렇잖아. 그럼 피해를 안 보려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축구장의 예시로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피해를 이제 안 보기 위해서 나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미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보는 거고, 모두가 다 결국에는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글 전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위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A가 먼저 나와서 대표적인 사례로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 사람들이 일어나면 뒤이어 연쇄 반응이 벌어진다. 이어서 C를 보면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뒤이어서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그 누구의 위치도 나아진 점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B를 보면 만약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 경기장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선택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 추구에 있어서 무의미한 경쟁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익을 보려면요, 정말 쓸데없는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1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이때 주무시든가 졸든가 하세요. 일단 쉬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 모의고사는 일단 다 가는데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우선 저기 뭐냐, 우리 그 단기 특강 교재를 좀 보자. 어디 할 차례였지?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목적어 파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명사절 목적어 여기 할 차례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네,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 파트가 지금 보니까 명사절 목적어, 제기대명사, 접치사의 목적어, 가목적어 다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를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일부 몇 개를 좀 정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6, 7, 8번 했으니까 그 외적인 거를 좀 여러분 개별 질문 받아주는 시간을 좀 갖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좀 마저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명사절 목적어 파트가 페이지가 50쪽이네요. 50쪽. 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 자, 명사절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그 명사절 주어 할 때랑 이제 사실 비슷한데요. 거기 책에 있는 설명을 좀 한번 읽어보자면, 접속사 that, if, whether. 근데 if는 이제 주어는 안 되고 목적어는 가능하거든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오는 간접 의문문. 이 녀석도 역시나 목적어 역할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다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녀석이 뭐 관계대명사 what도 있고요. 복합 관계대명사 뭐 이런 애도 있는데, 일단 이 교재에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패턴을 좀 보면서 가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that으로 나왔고요. 여기서는 if, whether로 나왔는데요. 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if나 whether 같은 애들은요,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밑줄 좀 쳐놓을까? 책에
그 두 번째 그 덩어리를 보면은요, 그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은 흔히 생략된다라고 써 있는 부분 보여요? 여러분 교재. 그 뒤를 보시면 whether if절을 목적으로 많이 취하는 동사로는 거기다 밑줄 치자. ask, tell, know, wonder, question. 요런 녀석들이 있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뭔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그러니까 ask는 물어보는 거고,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니까 물어보고요. tell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 같은 경우는요, 사실 if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don't know라고 해야 돼요. don't know. 좀 바꿔주세요. no가 아니라 don't know. 그리고 wonder, 궁금해하는 건데 궁금해하는 것도 역시나 뭐뭐인지 아닌지 뭐 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고요. 빠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좀 추가로 좀 써줍시다. 거기다가 be not sure입니다. be not sure. 얘도 보통 뒤에 if나 whether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에 not sure를 쓰면은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if,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거니까 be not sure. 얘도 if, whether랑 잘 어울린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가보자면은 I believe that. 자, 나는 대절 이하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success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자,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앞에 wonder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if 또는 whether 쓴 겁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데 whether I am on the right path in life. 자, 나는 인생에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접의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의문사에 주어 동사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뭐뭐 할지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색깔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너가 어떻게 weight를 인식하는지, 무게를 인식하는지. 즉, dark colors look heavy. 어두운 색은 무거워 보이고요. And bright colors look less so. 자, 밝은 색은요, 덜 그러해 보인다. 덜 그러해 보인다는 것은 덜 heavy해 보인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신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은요, 지금처럼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I think the first duty of society is justice. 나는 사회의 첫 번째 의무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본 거는 3형식 패턴인데 이제 4형식 패턴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neurologists remind us. 자, 신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대절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4형식으로 나와 있죠. Warm blood in mammals. 자, 모든 온혈 포유류가 dream every night. 매일 밤 꿈을 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이 대시라는 녀석의 해석을 보면은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이어서 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4형식으로 쓰여서 이번엔 tell로 썼네요. Only time, 오로지 시간만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Your hard efforts will pay off. 이 pay off라는 게 이제 보상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너의 열심히 한 노력이 보상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를 너에게 말해줄 거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또 역시나 간접의 부분을 썼네요. 그래서 Y,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온 거 확인되죠? All humans, 자, 초기 인류는 Y 이하를 궁금해했는데 왜 달이 달라 보이는지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래 거는 이제 how라는 녀석을 이용한 건데 자, 잠깐만 여기다 필기를 좀 할게요.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라면 얼마나 뭐뭐 할지로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주어가 동사할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how가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small이라고 나왔는데 이 small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You are small. 근데 small이라는 녀석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끌려나갔죠. how가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어순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영작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도요. Explore often. 종종 탐험하라. You will know. 넌 알게 될 거야. How 이하를 알게 될 건데 How small you are. 너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리고 How big the world is.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이제 역시나 how가 나왔는데 이번에 사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we must show. 우리는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근데 갑자기 사람들 나왔는데 will love 주어 동사가 갑자기 나왔죠. 자, 요 패턴.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봐봐.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뭐라고요? 얘가 수식해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요 사이에는 관계 대명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됐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뭘? 이거를. 그래서 how 뒤에 또 much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목적어니까 항상 뭐뭐 한지를 을을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또 how가 나왔는데 이번엔 약간 패턴이 다르죠. I wonder. 나는 궁금한데 여기 잘 보세요. 얼마나 나왔고 얘가 many를 꾸며줘요. 근데 many가 또 wish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애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간다는 겁니다. 끌려나간다. 원래 many wish는 이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many를 꾸며주려고 how가 앞으로 끌고 온 거고요. many는 또 wish를 꾸며주니까 얘도 같이 끌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됐어요? 의문사가 나왔는데 wish라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 거 확인 가능하죠. 다시 한번. 나는 뭐가 궁금하냐? 주어 먼저 해석하면 돼요. 별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can give, 줄 수 있는지, 들어줄 수 있는지가 나는 궁금하다. 자, 이어서 요번에는 이제 의문 대명사 시리즈들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여기도 who, what, which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고 해요. 의문 대명사. 자, 이름에 써있다시피 명사입니다. 명사. 따라서 얘네들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겠죠. 명사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who, what, which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한다고 쳐봐.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who, what, which가 보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고 쳐봐.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래서 who, what, which는 그 자체적으로 주목보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녀석이 좀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 보시면 find out 다음에 what이 나왔어요. 근데 what 뒤에 gives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what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what은 해석할 때 무엇인데 주어는 은은이가 붙여 해석하니까 무엇이, 무엇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발견해내래요. 무엇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목적어니까 을을 붙였고 그리고 do it 그것을 하라. It will identify your values. 자, 그것이 너의 가치관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자, 아래 거는요. What I should buy라고 나왔어. 그럼 buy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 목적어 역할을 what이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을을 붙여 해석해야겠죠. 목적어니까. 됐니? I haven't decided. 나는 결정하지 못했어. 무엇을 내가 사야 할지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For Parents' Day, 어버이날에. 자, 아래 거는 이제 여기서도 조금 다른 건데 whose 있죠, whose. whose는요, 형용사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의야, 누구의. 형용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를 꾸며주겠죠. 됐니? 그럼 다시.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누구의 잘못인지를,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Instead, 대신에 fix the problem. 문제를 고쳐라, 해결해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who가 나왔는데 is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로 해석해야겠죠. 누가. 그렇죠? 자, 경찰은 발표할 거야.
누가 is responsible for the crime 그 범죄에 책임이 있는지를 목적어니까 또 를 붙였고요. 자 아래 거는 이번에는 뒤에 we are가 나왔으니까 여기서의 who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어 역할을 할 때는 그냥 누구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과거는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The present does. 현재가 그러하다. 자 아래 거 볼게요. 여기서의 위치도 일종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느.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어느 색깔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지금 이 컬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색깔이가 아니라 어느 색깔을로 해석하는 거야. 어느 색깔을 너가 더 좋아하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Pink or blue? 분홍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래서 자, 요번에는요. 잘 보세요. 여기 believe라고 나왔어. 생각하다 시리즈죠. 그럼 원래 what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동사 나오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를 쓸 때 앞으로 빠져나간다. 알겠죠? 그러면 do you believe? 너는 믿니? 지금 makes라는 동사만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겠죠. what이. 그러면 무엇이 이걸로 해석하는 거야. 무엇이 만드는지 삶을 가치가 있는 삶으로 만드는지를 너는 믿냐? 뭐가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런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whom으로 나왔는데 사실 whom으로 써도 되고 who로 써도 돼요. 목적격은요. 어쨌든 누구를로 했으면 되겠죠. 누구를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In the thriller movie, 자, 그 스릴러 영화에서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은 didn'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그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왔다. 됐죠? 그래서 명사절 목적어를 한번 쭉 봤는데 명사절 목적어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목적어니까 당연히 이제 끝말에는 을로 해석한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겠고 어떤 이제 접속사나 의문사가 오느냐에 따라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 요게 중요하겠다. 이거는 영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알려준 패턴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아까 모의고사 한 거에서 6, 7, 8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좀 질문할 게 있다면 질문 받아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일단 좀 끊을게요.